안녕하세요. 비타민 플러스 염경원입니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바쁜 생활, 또 불규칙한 습관으로 인해서 건강을 챙기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성들의 건강의 핵심인 이 자궁과 난소의 질환이 참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는 어떤 불임 같은 슬픈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궁과 난소 질환을 수술 없이 해결할 수 있는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요나 한의원의 오현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도 비타민 플러스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방송 도중에 아니면 방송이 끝난 후에라도 지금 나가고 있는 주소로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료를 많이 하시다 보면 오늘 환자분들과 직접 만나실 텐데 네. 의외로 그렇게 그 연령대를 떠나서 난소와 자궁 질환이 참 많은 편이라면서요? 네, 불과 4, 5년 전만 해도 40대 이상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예. 지금은 10대, 20대가 거의 절반 정도의 제 환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난소에 혹이 생기는 분도 있고 또 나팔관이 막히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뭐 나팔관하고 난소를 잘라내는 그러니까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에 그런 예.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예.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요즘 한창 뭐 다이어트다, 뭐 또 살 빼야 된다,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참 많을 텐데 그러면은 이 자궁과 난소 질환 왜 오는 건지 그 구조를 저희가 좀 보면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끝에 동그란 것이 난소죠. 그리고 이 난소에는 이제 난소낭종, 다낭성 난소증, 그리고 자궁내막증 같은 병이 생겨서 네. 불임을 일으키고요. 자궁에는 이제 자궁근종이나 자궁성근증이 생겨서 이제 네. 생리통이나 생리양 과다 같은 그런 질병을 일으킵니다. 네. 이 자궁과 난소가 이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전부 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부위인데 이 부위에 이 자궁과 난소에 생기는 그 질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환들이 있나요? 예, 가장 흔한 것이 자궁근종, 자궁성근증입니다. 네. 자궁근종은 자궁에 생기는 양성 종양이고요. 예. 자궁성근증은 자궁 내막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자궁이 두꺼워지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생리통이 아주 심하고 생리양이 네. 아주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 내막증이라고 해서 난소 쪽에 혹이 생기는 것인데 네. 자궁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지만 자궁이 생기는 병이 아니고 난소 쪽에 생겨서 난소를 감싸서 불임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난소 낭종이라고 해서 난소 네. 쪽에 물혹이 생기는 거가 있고요. 다낭성 난소증이라고 해서 난포가 잘 자라지 못해서 배란이 안 되는 그래서 생리불순이 있는 다낭성 난소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자궁 근종 또 자궁 성근종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흔히들 왜 물혹이 생겼다는 표현을 참 많이 쓰거든요. 네. 그게 자궁 근종인가요? 이제 물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양성종양이라는 표현이고 실제 속에 물이 들어있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악성인가요? 하고 물어보면 의사 선생님께서 아니 그냥 물혹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네. 이제 자궁근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내막 안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을 점막하근종이라고 하고 예. 자궁 근육 안에 속에 있는 것을 근측내근종 그리고 바깥으로 있는 것을 장막하근종이라고 하는데 예. 가장 위험한 것은 자궁 내막을 밀고 나와 있고 지금 자궁 내막 안으로 이렇게 줄기처럼 이렇게 과일처럼 달려 있는 거 예, 이런 예. 점막하근종이 월경과다를 아주 심하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자궁근종이 되겠습니다. 예. 자, 다른 사진도 나와요. 예, 이거는 이제 그 내시경으로 자궁근종을 본 겁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도 자궁근종이고 예. 지금 앞면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도 네. 자궁근종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면에서 자궁근종을 이제 본 건데요. 네. 자궁근종이 지금 혹이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지금 겉에 지금 혈관이 있는데 저 혈관을 통해서 자궁근종이 영양 공급을 받는 건데 예.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한방 치료가 저 혈관을 생기지 못하게 해서 자궁근종이 영양 공급을 못 받고 그리고 자궁근종으로 생리양이 많아지는 것도 저 혈관을 못 생기게 방해해서 이제 혈액 공급을 못 받게 해서 생리양을 줄게 하는 그런 치료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안 좋은 것들이 우리 그 몸 안에 생긴다면, 네네. 예, 특히 여성의 몸 안에 생긴다면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궁 선근증 같은 경우에는 65% 정도가 증상을 일으킵니다. 예. 자궁 근종은 20% 정도에서만 증상을 일으켜서 예. 자궁 근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 알기 힘드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기게 되냐면 네. 월경 과다가 흔히 나타납니다. 생리량이 뭐 이제 아주 많아져서 어떤 분들은 생리가 쏟아지려고 하는 것을 느껴서 예. 가서 이제 변기에서 그냥 확 쏟는 예.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외출을 하게 되면 바지가 다 젖게 되니까 밖으로 심각하게. 나오지 못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생리통인데요. 생리통이 아주 심해서 실신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서 몰핀을 맞아도 생리통이 안 가라앉는. 그 정도예요. 네, 신기한 것이 근데 예. 한약으로 치료하게 되면 몰핀으로 안 가라앉는 생리통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덩어리피. 덩어리가 이제 손가락 마디 하나만 크기만 나와도 이게 비정상인데 아주 울컥울컥 쏟아지는데 손바닥만한 크기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랫배가 차고 손발이 차신 분들이 있고요. 예. 자궁이 그리스어로 히스테리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상을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불면증, 예. 우울증, 예, 예. 그다음에 불안증, 예.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이런 증세가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관으로 혈액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혈액소통이 또 역시 안 되기 때문에 손과 발이 차고 아랫배가 차고 예. 이런 증상을 보이는 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리 때 두통이 심하거나 네. 피를 많이 쏟아서 빈혈이 와서 굉장히 많이 어지럽고 이런 변비나 또 눌러서 소변을 잘 못 보거나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거나 소변을 참지 못하게 되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이런 그 심각한 그 자궁 근종 아니면은 그 자궁 성근종 네. 이런 증상이 있어도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참 주위에 많은 것 같아요. 의외로 그냥 네. 그냥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러니까 이러고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그냥 방치하게 되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경량이 너무 많아져서 예. 너무 심하게 되면 자궁을 드러내는 자궁 적출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아기를 가질 수 없게 되고 그렇죠. 또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예. 역시 생리통을 일으키는데 난소를 감싸서 배란이 전혀 안 되게 되거나 나팔관을 유착시켜서 난자가 배출되지 못하게 되는 불임에 이르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그 이상이 있을 때 검사를 받아봐야 되고 건강하다고 생각돼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산부인과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합니다. 저는 한의사지만 산부인과를 가까이 지내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네. 예, 정말 그때그때 진료를 받으셔야 할 텐데 그냥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냥 넘겼다가는 나중에 정말 내 사랑하는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는 정말 슬픈 경우를 당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진단받고 치료를 하셔야 될 텐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 한방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치료가 되고 접근을 하는 건가요? 네, 증상이 생리양과 생리통과 덩어리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생리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리양은 빈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리양을 줄여주는데 집중하게 되고요. 예. 그 과정에서 생리통도 잡히게 되고 덩어리피도 잡히게 되고 아랫배 찬 거, 손발 찬 거, 그리고 불면증, 우울한 거, 가슴 두근거리는 거, 그리고 손발 찬 거 이런 것들이 같이 잡히게 되니까 월경 과다를 치료하다 보면은 다른 것들도 같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게 한방에서 치료를 해서 접근할 수 있는 수술이 없이 그렇습니다. 그런 네. 방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한방으로 네.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지만 그게 수술하지 않고 한약 먹고 치료받고 한방으로 그게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요? 네. 지금 확률을 말씀드리면 네. 80% 이상의 환자가 수술을 하지 않고 지금의 말씀드린 증상을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참 굉장히 낮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겁니다. 예. 보통 우리가 치료율이 높은 걸 40%, 예. 아주 치료율이 높은 걸 40%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높게 치료율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정상 조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상 조직에다가 종양을 만들어서 종양 조직을 퍼뜨리게 되면은 네. 저렇게 혈관이 많이 생겨서 들어오게 됩니다. 예. 저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먹고 혹이 자라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피가 많이 들어오니까 조금만 상처가 나도 저 혈관이 밀도가 많은 상태에서 피가 빵빵하게 이렇게 썩나 있다가 예. 살짝만 건드려도 탁 터져서 나오니까 생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 혈관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A 플러스 C 약물 투여후라고 되어 있는 게 저희가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지금 병을 만들어 놓고 A에다가 네. 한약으로 처리한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서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저렇게 혈관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줄어드는 결과를 수치화한 것인데요. 정상일 때는 20, 그리고 종양 조직일 때는 60, 예. 그리고 약물을 투여한 후에는 이제 50 이하로 네. 줄어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만큼이 월경량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포의 자연사 유도인데요. 왼쪽에 있는 종양세포를 저희가 배양을 한 다음에 네. 한약으로 처리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염색을 합니다. 염색을 네. 한 다음에 광학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지금 녹색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들은 네. 종양세포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한약이 종양세포에 다가가서 세포막에서 이제 내부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세포가 스스로 늙어 죽는 과정을 아주 압축해서 빨리 죽도록 하는 명령 체계를 전달해서 프로그램화된 세포의 죽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넣어줘서 세포가 아주 빨리빨리 죽게 되면 네. 저렇게 파랗게 보이는 그런 현미경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우리가 예전부터 말로는 뭐 한방이 좋더라, 한방으로 해봐라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렇게 그 한방의 치료법이 과학적으로도 밝혀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자궁근종, 자궁성근종의 한방 치료 전후 그 나아진 그 사진을 보면서 자세한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첫 번째 사례는요. 그 사진이 3개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자궁근종이 꽤 컸습니다. 9.41, 7.85 이렇게 지름이 재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한약으로 치료하고 나서 중간 정산을 해봤더니 예. 7.7, 6.5로 줄어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 가서는 3.98, 4.13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좋은 결과입니다. 예. 네. 그 다음 사례는 지금 왼쪽에 있는 자궁근종이 7.39에서 6.0인데 네. 3개월 정도 치료하고 나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4.5, 3.9로 아주 잘 이렇게 작게 줄어드는 그런 예. 사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궁선근종의 사례인데 왼쪽에 보면 9.4, 5.8로 자궁이 아주 많이 부풀어 있었는데 예. 이거 역시 3개월 후에 치료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5.8, 5.2로 자궁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사진. 다음도 자궁선근종, 이것은 자궁선근증이 혹으로 만들어진 상태인데요. 예. 왼쪽의 사진이 3.9, 3.7이었는데 오른쪽에 그러니까 한약으로 치료한 다음에 보니까 1.26, 1.18로 거의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네. 그런 작은 혹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약을 먹고 한 3개월 후에 저렇게 이제 굉장히 크기가 작아져 가는 현상을 그렇습니다. 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약으로도 저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치료 후. 네. 그러면은 요번에는 자궁 내막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궁 내막증은 이게 어떤 병이에요? 자궁 내막증은 자궁 내막이 자궁 위의 곳에 존재하는 것을 자궁 내막증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그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자궁 내막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예. 나팔관을 타고 이렇게 월경혈이 역류가 일어나는데 보통 70에서 90%의 여성들에게 월경혈의 역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궁 내막증 환자는 7%이기 때문에 이 가설이 전부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하고요. 제가 볼 때는 흘러 들어가 있는 이 안에 요철이 형성돼 있거나 이렇게 예. 나쁜 물질이 많이 있거나 들어가는 혈액 자체가 점성이 높으면 여기 가서 붓기가 쉬울 거다라고 예. 보고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사진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 부분이 이게 어떤 자궁 내막증은 자궁 내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혹이기 때문에 네. 자궁 내막이 탈락하는 것이 생리혈이거든요. 예. 근데 이 혹이 마치 우리가 생리하듯이 안에서 생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부풀었다가 터져버리게 되면 초콜릿이 이렇게 초콜릿 녹인 것처럼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것을 초콜릿 낭종의 파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초콜릿 낭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 자궁 내막증은 난소를 감싸서 배란이 못 되게 하기 때문에 불임을 일으키는 중요한 질병입니다. 특히 그 불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이를 원하고 원해도 못 갖는 그 가슴 아픈 예. 분들이 참 의외로 많은데 이렇게 자궁 내막증하고 임신과 관계가 크다고 합니다. 일단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그 관계를 알아보죠.
예, 가운데가 자궁이고요. 네. 양쪽에 있는 뻗어 있는 관이 나팔관이고 양쪽에 있는 하얀 동그란 것이 난소인데요. 네. 지금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 자궁 내막증 병변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궁 겉에 그리고 나팔관, 난소 이런 데 다 유착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네. 저 빨간 점이 저 정도 크기가 아니라 지금 난소라고 써 있는 하얀 부분을 완전히 감쌀 수도 있는 거고요. 나팔관의 겉에서 붙어가지고 이게 끈끈이 역할을 해서 나팔관이 움직여서 난자를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스톱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역시 불임이 되는 거고요. 난자가 이동을 못하게 되니까. 네. 그리고 밖에서 저게 이제 그 출혈을 일으키는 거라 밖에서 파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관 자체가 이제 난자를 이동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다른 이제 면역학적인 변형을 일으킨다든가 해서 불임에 관여하기 때문에 자궁내막증은 임신하고는 아주 상극인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증세도 한방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그리고 또 치료하면은 임신도 가능한지요? 그렇습니다. 자궁내막증 혹을 한약을 써서 자궁내막증 경우는 치료 목표를 없애는 데 둡니다. 혹이 자궁근종보다 훨씬 더 잘 없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혹이 줄어드는 사례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팔관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난자를 빨아들이는 건데 이게 이렇게 멈춰져 있기 때문에 난자가 이동이 안 되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것들을 녹여주어서 나팔관이 잘 움직이도록 해주면 난자가 잘 빨려 들어가니까 이제 불임이 해소가 되는 거죠. 아, 자, 이렇게 뭐 또 한방으로도 지금 보신 그 자궁내막증의 치료 방법이 있고 또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네. 그 좋아진 그 네. 자료 화면을 보면서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자궁내막증으로 생긴 자궁내막종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궁내막성 낭종이라고도 하고요. 네. 흔히 난소를 완전히 감싸서 저 경우는 배란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3.9, 그러니까 4cm 정도의 크기였고요. 네. 3개월 정도 치료하고 나서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자궁내막증 혹이 자궁내막종이 없어진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궁내막증이 한약으로 치료해서 완전히 없어진 거고요. 네. 지금 사진도 역시 3.8 정도로 자궁내막증 혹이 뚜렷이 지금 보이고 있죠. 저 가운데 있는 검은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21세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참 어린 나이인데. 예, 19살, 20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참 그 많이 좋아진 그 자료 화면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해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한방 치료법으로도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냥 이제는 절대 넘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망설이시거나 아니면 또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검사가 이루어지는지부터 화면으로 준비했으니까 이걸 보면서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죠. 네, 오시게 되면 적외선 체열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난소, 낭종, 자궁, 근종, 자궁, 성근종 있는 사람들은 아랫배가 차게 나타나고 발이 많이 차게 나타납니다. 예. 이 골밀도 검사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나쁜 병도 있고요, 적어서 나쁜 병도 있고, 지금은 배를 눌러보면서 혹이 있는지, 예. 혹이 어떻게 만져지는지, 눌러서 아픈지 이런 것을 보는 장면이고요. 네. 이건 지금 초음파를 통해서 혹이 있는지, 혹이 있다면 어느 정도로 크기로 있는지,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또 개수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잘 봤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진료를 하고 또 검사를 하게 되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일단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 빨리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저희가 궁금증을 받아보고 있는데 자 이제 저희가 인터넷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궁에 물혹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궁근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인지 생리통이 심하고 월경량도 많은 편입니다. 아직 수술을 받고 싶지는 않은데요. 한방으로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생리통은 아주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자궁근종으로 생리통이 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진통제가 달듣지 않거나 응급실에 실려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방으로 자궁근종을 치료하게 되면 생리통이 아주 잘 치료가 됩니다. 약 80%의 환자들이 아주 심한 생리통도 한방으로 치료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월경량이 많은 분들 중에 덩어리를 막 쏟아서 바지가 젖거나 화장실에 가서 쏟는 그런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도 한방으로 치료하게 되면 역시 80% 정도의 확률로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 원리는 자궁근종으로 들어가는 혈액의 공급을 막아서 자궁근종 안에 있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궁근종으로 인한 출혈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은 했지만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얼마 전 난소에 물혹이 있고 자궁 내막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무엇보다 임신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참 걱정입니다. 한방치료로 불임에 대한 걱정을 없앨 수도 있나요? 네, 자궁 내막증으로 생긴 불임은 한방으로 치료가 잘 됩니다. 첫 번째, 자궁 내막증으로 생긴 혹이 난소를 감싸서 배란이 안 되기 때문에 불임이 되는 것인데요. 한방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자궁 내막증으로 생긴 혹을 없애거나 줄여주어서 배란이 잘 되기 때문에 임신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나팔관이 잘 운동을 해서 난자를 빨아들여야 되는데 자궁 내막증으로 유착이 생기게 되면 이 운동성이 저하돼서 임신이 안 되게 되는데요. 한방으로 치료하게 되면은 이 난관의 운동성이 회복되어서 부드럽게 되어서 역시 임신이 잘 되게 치료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자궁 내막증인 환자는 유산율이 40%로 정상인보다 훨씬 높은데요. 한방으로 치료하게 되면 유산율이 현저히 낮아져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불임을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리를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이상해서 검사해 보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한방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돌아올까요?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에 생리불순을 겪는 젊은 여성들이 많은데요. 배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불임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방으로 치료하게 되면은 다낭성 난소증이 잘 치료가 되는데요. 첫 번째, 난소로 가는 혈류량을 많게 해서 난소 기능이 회복되기 때문에 배란이 잘 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한약 속에 난소를 자극하여 난소가 스스로 에스트로겐을 잘 분비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증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난폭끼리 결합력이 너무 높아서 하나의 난자가 배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난폭끼리 결합력을 떨어뜨려서 배란이 잘 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증은 한방으로 아주 잘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네, 화면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난소 낭종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난소에 혹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낭이라는 건 주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혹처럼 되어 있고 안에 보통은 액체가 고여 있습니다. 물 같은 액체. 근데 끈끈한 액체가 될 수도 있어서 네. 난소를 감싸게 되면 이게 끈끈하게 감싸게 되면 역시 난자가 배란이 안 되기 때문에 불임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역시 한방치료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난소 낭종은 물과 네. 살 같은 것이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희게 보이는 것이 살 같은 거고요. 검게 보이는 것이 물이나 피가 들어있는 겁니다. 네. 난소 낭종에 혹 피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혈종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것을 한약으로 일정 기간 치료하고 나서 오른쪽에 보면 정상 난소를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난소 낭종이 한약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알아볼 차례인데 말 그대로 다낭성이 뭐 여러 개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생기는지 그리고 또 이게 원인이 뭔지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불임이 되는 병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난소 기능이 활발하지 못해서 난자를 잘 배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제 생리불순이 되는 거죠. 네. 3, 4개월에 한 번씩 생리를 하다가 네. 6개월에 한 번씩 하다가 그래서 뭐 호르몬제나 피임약을 먹으면 네. 매달을 했는데 그걸 끊고 나면은 뭐 1년, 2년, 3년 생리가 없게 되는 오. 거죠. 그래서 이제 한방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배란이 안 되고 생리불순이 있고 또 무월경이 되고 때로는 이제 뭐 털이 많이 나거나 비만이 되거나 네. 뭐 120kg가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여자분이 키가 165인데 그럼 심각한 증상인데 그렇다면은 한방 치료가 어떠한 역할을 해주나요? 첫 번째 난소 주변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것을 혈관이 막혀 있는 것을 그 녹여내서 혈액 공급이 잘 되도록 해주는 한약을 쓰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난소가 건강하게 에스트로겐을 잘 분비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난소 자체가 에스트로겐을 잘 분비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한약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소 스스로 에스트로겐을 분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하면 할수록 생리도 잘 나오게 되고 임신 능력을 잘 가지게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안전한 치료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다낭성 난포라는 것이 난포가 여러 개가 있으면서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가 더 커져야 되는데 서로 붙들고 있어서 자라나지 못하게 되고 배란이 안 되는 건데 이 결합력을 끊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한약이 있습니다. 이 결합력을 끊어주게 되면 하나가 잘 커서 나가는 것이 바로 배란이고 그렇게 해야지 정자랑 만나서 임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한방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역시 한방으로 치료했을 때 어떻게 좋아졌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 들어봅니다. 다낭성 난소가 이제 치료가 되면 생리불순이 생리가 이제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고요. 네. 초음파를 보게 되면은 왼쪽에 저게 이제 조그만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죠. 예, 예, 일곱, 여덟 개가 있는 거. 이게 바로 다낭성 난포, 다낭성 난소인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하나가 커졌어요. 예, 그렇죠. 이렇게 옆에는 조그맣고 하나가 커져야 됩니다. 예. 저게 지금 1.6, 1.4 정도로 난포가 저게 난자가 될성 부른 나무인 거죠. 예. 그래서 저게 2cm 이상으로 커져서 저기 저 안에 있는 난소를 탈출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배란입니다. 네. 그래야지 비로소 임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이 환자는 이제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정리하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방 치료를 하고 있지만 산부인과를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20살, 21살, 또 19살 이런 분들이 자궁 내막증, 난소 낭종,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많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알아내야지 빨리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산부인과를 6개월에 한 번씩은 건강하더라도 꼭 찾아서 검사를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요나 한의원의 오연석 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아직도 궁금증이 남아있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주소로 접속을 하셔서 궁금증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